네, 이번 시간은 자본입니다. 우선 경제적 관점, 그리고 상법적 관점, 회계 기준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국제회계 기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관점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적 관점과 상법을 절충해서 뭐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류하는 분류 기준만 보세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부분을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회계 기준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자본금, 자본잉여금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우리 회사가 설립할 당시 혹은 추가적으로 출자를 할 때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받는 돈들 있죠. 투자받은 돈들. 물론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 내가 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뜻하고 그것을 납입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주식 하나가 5천원짜리인데 액면이라고 할게요. 액면가, 주식 액면가 5천원인데 내가 8천원으로 발행을 한다면 발행가 여기에다가 이제 주식 수를 곱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심플하게 한 주만 발행했다라고 해보면 자본금에 5천이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에 3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납입자본이라는 게 8천을 납입받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상법에서는 액면가만 자본금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잉여금이다 라고 구분한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투자받은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납입 자본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회계 기준상 자본 구조를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 구조에 최대한 집중해서 분류 방법 기억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혹은 자본 조정과 같은 항목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회계원리에서 다 배우고 오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익여금의 경우는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과 사용한 비용 그리고 그걸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익이죠. 그 이익 중 자본으로 넘어온 것들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요 금액은 보통은 변동되지 않아요. 보통 변동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기타 자본 구성 요소와 이익잉여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얻은 수익과 비용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중에서 아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카테고리 있었죠. 그 안에는 미실현 보유손익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타 자본 구성 요소와 이익잉여금이 조금씩 숫자가 매년 바뀐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선 재무상태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재무상태표 안에는 유형자산이나 뭐 수취채권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어 그냥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석이 표시되는 정보는 제가 삼성전자 거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입니다. 개별 재무제표로 우선 열었고요. 아까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나올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라고 적혀 있고 제52기 이거죠. 이게 단기이죠. 그리고 아까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전기와 전전기 자료들이 있고 금액 단위는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짜 해가지고 현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자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 자산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해가지고 기타 유동 자산까지 이렇게 써놨네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곳은 바로 주석입니다. 자, 그다음 비유동자산의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건 나중에 금융자산 부분 할 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총계가 나옵니다. 요거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전기에서 전기 때는 살짝 떨어졌죠. 근데 단기 같은 경우 이게 2020년 거니까요. 2020년대는 오히려 조금 또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한 거죠.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을 했으니까. 자, 부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동부채 속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들이 짜 있고, 유동성 장기부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원래는 비유동부채에 있었던 장기부채였는데 이제 만기 날짜가 1년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이름을 붙여서 유동부채 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다음 비유동부채 내용들을 보시면 우선 제가 아까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라는 말을 쓰면서 장기라는 키워드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기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비유동부채로 사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채는 기본적으로는 비유동부채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채도 1년 이내로 남게 된다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 흘러간다는 거.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여기 자본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자본 잉여금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이익잉여금은 아시죠? 아까 수익 빼기 비용해서 나온 거 손익계산서로부터 넘어오는 거랬고, 그 다음 기타 자본 항목은 아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거나 자본 조정 항목인 자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본 총계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은 아시겠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아까 자본금부터 자본잉여금까지는 보통 숫자가 잘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숫자가 다 3년 동안 동일합니다. 이건 뭐 추가 출자를 받지 않는 이상 금액의 변동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익잉여금 보시면 숫자가 조금 변동되고 있고, 뭐 기타 자본 항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자본 총계 금액이 변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결국은 재무제표를 좀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회계사를 하실 때는 그 회사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회계 담당자가 된다면 또 작성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주석을 한번 볼게요. 주석은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자세하고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 사항이 항상 먼저 나오고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사업 부문도 있어요. C, IM,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나중에 혹시나 뭐 레포트를 다른 과목에서 써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럴 때는 요 다트에 오셔서 그 기업 찾아가지고 재무제표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개요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설립 일자부터 해서 이 회사의 특징들, C 부문이 뭔지도 다 설명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회사에 대한 레포트 쓸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주석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요거는 컨트롤 F 하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뜨는데 재고자산을 검색해 볼 거예요. 재고자산. 자, 먼저 여기 재고자산이 나오죠. 읽어보시면 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적품을 이게 원가냐 순실현가치냐 가능가치냐, 이거 아까 우리 2장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어들 있죠. 전부 다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뭐 정상조업도 이건 원가액에서 배울 거고,
제조간접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배울 때 아시겠지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는 원가법을 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재고자산의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재무제표, 일반 재무제표에서는 그냥 재고자산 현재 얼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주석에 오시면 이걸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합니다. 평가 전 금액부터 해서 평가 충당금, 장부금 해가지고 평가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자, 최종적으로 장부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 및 상품 금액, 반제품 금액, 제공품 금액, 원재료 저장품 금액 해서 미적분까지 최종적인 재고자산은 이렇게 금액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석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보여드렸습니다.